과학 B가 생명과학하고 뭐가 나가는 거야? 지구과학 나가는 거지. 그 첫 수업으로서 오늘 나가는 게 뭐냐? 여기 서페이지 뭐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려고 한다. 배우려고 한다. 일단은 생명체. 뭐 멀리 보지 말고 생물이란 뜻이죠. 멀리 있는 생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있는 누구 생각하면 돼. 여선아. 아니요. 너 말고 나. 사람 생각하자.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동물 다 합쳐서 지구상에 있는 생물. 야, 기본적으로 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포.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모든 물질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어요. 우리 몸 가장 물질이 뭐예요? 가장 많은 게. 안 뽑히냐고요? 일단 수업하세요. 네. 왜 안 뽑히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뭐예요? 물.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대부분 물이 가장 많아요. 써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물이 있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니? H2O겠지. 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만 돼? 물 다음에. 까먹었나? 단백질이에요. 물 다음에 많은 게 단백질입니다. 사람 얘기를 한 거야. 사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니? 지질. 지질이 뭐냐고? 지방. 쉬운 말로 지방이야. 근데 지방과 지질 중에서 지질이라는 게 좀 더 큰 범위의 개념. 지질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지방이 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지질 많고 그 다음에 뭐야?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데, 물질이야. 물질. 알겠죠? 물질인데 요것들을 오늘 배우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물질이 뭐냐? 물질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얘기해. 어떤 성질이 있는 거, 이건 물질이라고 그래. 그러면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니? 뭘로 이루어져 있니?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고 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원자의 종류를 뭐라 그래? 원자의 종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소. 종류, 원소. 그런 얘기는 이거예요. 물은 물질이에요. 단백질 물질이고, 지질은 물질, 핵산, 탄수화물 다 물질인데,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니라고 물어보면, 물의 원소는 뭐야? 수소와 산소, H와 O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물은 원소가, 구성 원소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H와 O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뭐야? 이렇게 원소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CHON이 단백질이야. 이건 구성 원소.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얘네들이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가 모여가지고 성질을 지니는 물질인 단백질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안아, 몇 번째 부르는 거야? 10번째야. 지질,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방의 구성 원소는 뭐야? 탄소, 수소, 산소.
CHO. 그 다음에 핵산, 아까 모른다 그랬지. 핵산이 뭐냐면 핵산이 이거예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럼 세포를 간단하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는 이게 세포 하나라고 쳐요. 세포 그렸어 내가. 세포에 내가 이거 그렸어. 이거 뭐 그린 거니? 핵 그린 거란 말이야. 핵. 세포. 야 이거 또 이 핵을 앞 시간에 배웠던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세포 핵이야.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세포에 있는 핵. 알겠지? 핵이라고 하고 핵 주변에 뭐가 있냐면 소포체 이런 게 있고요. 골지체 이거 지금 몰라도 돼. 골지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거 있고요. 있단 말이야. 어쨌든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하는 거야. 핵산.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이란 뜻이야. 이 안에 뭐가 있니? 핵 속에 뭐가 있니? 뭐가 있어? 염색체가 있지. 염색체가 풀어지면 뭐가 이루어져 있어? DNA가 있지. 그래서 핵산은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명칭 자체는 뭐야?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핵산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뭔지 아세요? 이런 것처럼 구성원소 핵산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세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다가 인까지 포함. 단백질의 구성원소에다가 인 추가되면 이제 핵산의 구성원소가 된다. CHOMP.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구성원소는 뭐예요? CHO. 여기가 구성원소야. 여기까지 됐니? 네. 이해되셨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물질로는 제일 많은 게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지질,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물 빼고 좀 나열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물 빼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물과 구별되는 공통점 뭐야? 탄소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요거란 말이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다 탄소가 있지. 근데 물은 탄소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질 중에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명명을 하자면 이거를 탄소 화합 물이라고 표현한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탄소 화합물. 이해됐지? 그러면 물은 탄소 화합물이야 아니야? 아니다. 그러면 숨 쉴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화합물이 아니야. 그렇지. CO2니까 C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는 탄소 화합물이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화합물이라는 단어는 탄소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그건 탄소 화합물이 아니라 그냥 탄소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른 원소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물질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의 공통점은 탄소 화합물이다.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의 최소 단위체는 뭘까? 그러니까 물은 어떤 더 작은 알갱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물일까? 여기서 질문했더니만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가 있을 때 그건 단위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위체라고 하는 건 단위체조차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위체조차도 물질이에요. 물은 어떤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 물은 단위체가 없죠. 그냥 물 자체가 그냥 물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체가 뭘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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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야. 그 얘기는 뭐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놈들이 포도당이 연결되면, 결합이 되면 덩어리가 될 텐데 그게 덩어리가 된 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 탄수화물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연결되면 탄수화물 중에 녹말이 될 수도 있고 탄수화물 중에 뭐가 될 수도 있어? 콜라겐이 될 수도 있어. 콜라겐은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탄수화물 중에 뭐가 될 수도 있어?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포도당이 연결되면 탄수화물 중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탄수화물은 하나의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당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대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물질이 되는데 그 물질들의 종류를 아울러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에는 녹말도 탄수화물, 뭐 셀룰로스도 탄수화물, 글리코젠도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단위체가 있다는 얘기야.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단백질. 그치. 아까 설명 여러분들이 파악하라고 그랬지. 단백질은요. 얘도 한 종류가 아니야. 단백질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단백질은 어쨌든 최소 단위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니? 그러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는 뭐니? 그러면 CHON.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원소를 물어보면 원소로 대답해야지. 단위체를 물어보면 단위체로 대답해야 되고. 예안아, 알겠니? 11번째야. 너 15번째 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겠니? 지켜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지금 11번째야. 몇 번 남았어? 4번 남았어. 궁금해서 4번 개기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질. 지방이라 그랬잖아?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요 세 가지 3대 영양소라고 또 배웠잖아. 음식물에 이제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되는데 우리 지방, 지질 먹으면, 음식물 먹으면 얘가 소화가 돼서 뭘로 소화가 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얘기는 뭐예요? 지질 또한 단위체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지질의 단위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알겠니? 뭐 단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산? 내용 읽었지? 아까 모르는 단어 중에 나와서 뉴 클레오 타이드라는 명칭이 있었잖아. 핵산의 단위체야. 핵산도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이름을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한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한 템포 정리. 물과 지금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된다?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이 아니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얘네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 기본 단위체가 있다.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대표적으로 포도당,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지질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리됐니? 이렇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단백질로 들어갑니다. 단백질. 알겠지?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쭉 봤을 때 아미노산 그런 기본 단위가 몇 종류가 있대? 아미노산 약 20여 가지가 있대.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대. 뭐 번호로서 구별을 한다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아미노산 20 이렇게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리고 그러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만든 걸 뭐라고 그런다고?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단위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단백질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20의 10제곱? 그건 읽었을 때 만약에 아미노산 10개를 이용해서 만들 때야. 근데 아미노산이 20가지야. 훨씬 더, 그러니까 아미노산 10개 가지고 만들 때는 20의 10제곱이 될 거고 꼭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단백질이 되는 거 아니잖아. 12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1000개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180개를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단백질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무한대가 나와. 개념은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봐. 단위체라고 하는 걸, 기본 단위체라고 하는 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글자에서 알파벳. 알파벳으로 따진다면 아니면 영어로 하기 뭐한가? 한글로 할까?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 합쳐서 몇 개야?
자음, 모음 합해서 한 28 되나? 가나다라 마바 4, 아야, 어여 합치면 한 20 몇 가지가 되겠지? 한글 자음, 모음 합해서 20 몇 개뿐이 안 돼. 그러면 그 자음, 모음 20 몇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몇 가지야? 셀 수 없지. 무한대지. 조합이 달라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거고 단어도 달라질 거고 그 얘기예요. 단위체가 있는데 몇 개가 결합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순서가 A, B, C, D 순서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A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A, B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A, B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와 이거를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결합 배열. 아시겠죠? 또는 개수. 몇 개가 결합하느냐. 아시겠죠?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은 무한대 가짓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한대 가짓수가라는 얘기는 각각 성질이 같은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다른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합하는 순서 배열에 따라서 아까 레고 블록을 얘기를 했는데 얘 하나 네. 네. 몇 번째야? 아니 저질 않았는데요. 딴짓 했잖아. 예, 두 번째요. 12번째야. 레고 블록을 얘기를 했는데 레고 블록 내가 어떤 블록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결합하려고 몇 개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같은 물체가 만들어져 다른 물체가 만들어져. 그지?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 배열, 개수 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입체 구조. 이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된다. 입체 구조가 다르면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성질은 누가 결정해? 모양이 결정해. 모양이 다르면 성질이 달라져.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 얘기는 단백질의 모양을 만약에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원래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뀌어지게 돼. 그래서 단백질의 특성 중에 이런 거 있어. 단백질은 열에 매우 약하거든? 그래서 단백질이 있을 때 얘한테 열을 가하잖아? 한 80도, 90도 가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져. 그러면 단백질의 성질이 어떻게 돼? 바뀌어져. 알겠니? 그거를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란 후라이. 계란 자체가 세포잖아? 세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 계란을 후라이팬에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후라이가 만들어지겠지? 단백질이 변성됐다는 얘기야.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원래 모양으로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열을 가해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어. 식히면 다시 날달걀이 돼? 안 된다고.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은 돌아오질 않는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야. 단백질. 여기까지 됐니?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20가지. 그러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어쨌든 1, 2, 3, 4, 5, 6, 7, 8, 9, 10, 20번까지가 다 아미노산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대. 그러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놈의 공통적인 기본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다. 아미노산. 자, 봐.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CHON으로 이루어져 있대. 즉 아미노산 자체가 CHO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질소원자. 질소원자 하나 그린 거예요. 에 수소원자가 결합돼 있어. 에 수소원자가 결합돼 있어. 에 탄소원자가 결합돼 있어. 일단 그림 보세요. 그리고 이 탄소원자에 또 다른 탄소원자가 결합돼 있고요. 이 탄소원자에는 수소원자가 결합돼 있고요. 여기에는 겹사슬 구조. 여기 이제 겹사슬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이걸 R1이라고 표현하자. 그냥 R은 문자 기호예요. 연결돼 있고 여기 탄소는 선 두 개로 산소원자 하나하고 결합돼 있고요. 여기는 산소원자하고 수소원자 이렇게 결합돼 있어.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모든 아미노산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여기서 포인트. 일단 이거 보세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징 중에 이런 건 알아두자.
선으로 지금 나타낸 건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결합을 했는데 들어봐. 모른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들어봐. 수소는요. 선을 몇 개만 쓸 수 있다. 여기 다 보면. 여긴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수소 선 몇 개 쓸 수 있어? 하나만 쓸 수 있다. 수소의 특징이야. 만약에 수소가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때 결합할 수 있는 선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알아도.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선을 몇 개 썼니? 세 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질소는 결합을 할 때 다른 원자 세 개와 결합할 수 있다. 지영아. 그 다음에 탄소.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지. 네. 탄소는 선 몇 개 썼니?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썼지. 그러면 여기도 네 개 썼니? 네. 하나, 둘, 셋, 네 개 썼어요. 탄소는 결합선 몇 개를 쓴다? 네 개를 쓴다. 그 다음에 산소. 산소는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는데 산소는 선 몇 개 썼니? 두 개 쓴다. 여기 있는 산소도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두 개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쓰자. 우리가 CHONP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결합을 할 때 탄소 원자는 결합선 몇 개를 쓴다? 네 개를 쓴다. 근데 이렇게 네 개 쓸 수도 있고요. 네 개만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쓸 수도 있어.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네. 결합선을. 또는 둘 쓸 수도 있겠지. 또는 하나 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탄소는 4개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탄소는 결합선 몇 개 쓴다? 4개 쓴다. 알겠지? 정리해놔. 그 다음에 수소는 결합선 몇 개 쓴다? 하나. 질소는 결합선 몇 개 쓴다? 3개 쓴다. 그 다음에 산소는 결합선 몇 개 쓴다? 2개 쓴다. 라고 알아두세요. 적어놔. 알겠어요? CHON이 결합선을 쓸 때,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때, 지영아, 적어놔. 각각 결합선을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리고 겹사슬 여기는 뭐냐면, 봐. 내가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아미노산 몇 개 그린 거니? 하나 그린 거예요. 옆에 아미노산 또 하나 그릴게. 모든 아미노산은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미노산 2개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아론 알토라고 썼잖아. 여기서 겹사슬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여기서 이제 가지 뻗는데 탄소 밑에 이제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탄소가 또 가지를 뻗어서 나가는 여기 탄소, 여기는 뭐 수소 이렇게 붙고 여기 또 가지 뻗어서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뻗어져 나가는 가지와 여기서 뻗어져 나가는 가지가 뭐 하다는 얘기야. 다르다. 다르면 다른 아미노산인 거야. 내가 여기다 하나 더 그려줄까? 얘하고 다르게. 여기 탄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여기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단일 결합으로 탄소가 되어 있고 여기는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탄소가 이렇게 가면 얘하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지? 네. 이때를 얘를 겹사슬 R1 이때를 겹사슬 R2 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은 이 밑에 구조 겹사슬 구조에 따라서 요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의 아미노산, 다른 아미노산은 나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지? 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단백질이 된대.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봐. 여러분들 내용 파악한 것 중에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될 때 누가 빠져나온다며? 뭐가 빠져나온대? 물 분자가 빠져나온대. 그러면서 결합이 된대. 그리고 그 결합했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불린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네. 이 얘기가 이 얘기야. 봐. 얘 어떻게 결합되냐면 이렇게 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결합되냐면 요 아미노산에 여기 있는 OH가 여기서 떨어져 나와. 이렇게. 얘 팔 하나 이제 떨어져 나와서 팔 하고 나오게 되겠지? 떨어져 나와. 그리고 결합하려고 하는 다른 아미노산에 여기는 H 있지. H가 얘도 떨어져 나와. 팔 하나 들고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와. 여기서 나온 얘하고 여기서 나온 얘 있지. 얘네들이 나온 다음에 지들끼리 어떻게 돼? 붙어. 여기 H가 와서 붙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H2O 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8 남지, 탄수에 8 남지, 여기 질소에 남아도는 8 있지? 이 8 남은 걸로 얘네들끼리 야 우리 손잡자 그래서 어떻게 돼? 결합을 해. 이 결합을 뭔 결합이라고 이름 짓는다?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와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럼 옆에 아미노산 또 있어. 그럼 아미노산 만들어질 때 결합할 때 OH 또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붙어버리는 아미노산에 H 하나가 또 떨어져 나오면 되겠지? 또 남아도는 손끼리 결합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지영아? 그럼 그림 봐봐봐. 예를 들어서 이 구슬 같은 걸 아미노산이라고 치자. 아미노산 하나 색깔 달려서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했다고 쳐. 뿅뿅뿅뿅뿅 이렇게 결합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 전체를 우리는 단백질을 이뤘다라고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그림에서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된 아미노산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아미노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군데가 만들어졌니? 사이사이 세면 되겠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단백질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물 분자는 몇 개겠니? 5개의 물 분자가 만드는 거야. 왜? 요거 하나 만들 때마다 물 분자 나오는 거야. 요거 하나 만들 때마다 이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결국은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순서가 뭐 주황, 노랑, 흰색, 파랑 이런 순서로 결합했느냐 아니면 주황, 노랑, 주황 이런 식으로 결합했느냐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져.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그래서 참 그리고 얘 아미노산 하나에서 여기 아미노산 원래 하나에서 아미노산 하나의 구조에서 얘들아 요 부분을 이름을 얘도 이름이야.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미노기란 아미노산에서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 NH2라고 쓰면 되겠지. 그냥 쓸 때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부분 얘 부분을 이름을 뭐라 그래? 얘를 카복실기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그냥 부여한 거예요. 요 부분은 COOH 그래서 이렇게도 그냥 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 C와 H가 있지. CH가 있고 이렇게. 얘가 뭐예요?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표시기호야. NH2C, H 걸려있고 여기 알킬기, 겹사슬 구조가 있고 COOH, 카복실기가 있다. 이 자체를 우리는 아미노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문자로 나타낸 거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 같은 거예요, 지금. 네. 이해되셨죠? 자. 단백질의 기능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일단은 단백질은요. 세포의 주성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세포잖아. 네. 그 세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대부분이 또 단백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호르몬의 주성분이고요. 일단 쭉 나열할게. 단백질은요. 효소의 주성분이고 항체의 주성분이야. 자, 호르몬은 뭐 하는 놈이니? 우리 호르몬 그러면 무슨 호르몬 대표적으로 생각나?
생장 호르몬. 키 크려면 생장 호르몬 뚝뚝 나와야 되겠지. 그죠? 또는 당뇨병 안 걸리려면 뭐가 분비가 돼야 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지. 어쨌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개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조절된다. 그래서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뜻은 얘를 문장으로 풀어 쓰게 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호르몬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니까. 됐니? 이해됐죠? 두 번째, 효소. 효소라 그러면 무슨 효소가 생각나? 아밀리. 소화효소. 음식물 먹으면 뭐 입에서 일단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고, 그지? 위에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고, 소장에서 이자에서 라이페이스, 트립신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런 소화효소가 생각난단 말이야. 효소라고 하는 게 소화효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걔네들이 나와야지만, 효소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 음식물이 분해가 되는 것도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음식물 먹고 효소가 안 나오잖아? 분해가 안 돼.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이다라는 말은 문장으로 나열하게 되면 단백질은 무슨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의 생체 내에, 생물의 몸체 내의 화학 반응을 뭐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 반응을 촉진시킨다. 원활하게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역시나 단백질이다. 효소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항체라는 단어? 오, 항체가 뭐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약물. 천연 약물.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처방해서 약국에서 약 받아가지고 먹지. 근데 우리 몸에서 굳이 사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는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한 약물을 뭐해? 만들어내어요. 그걸 항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게 만약에 덜 만들어지거나 시간 타임이 좀 부족하면 이제 병에 걸려서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외부의 약물에 도움을 받는 거고, 적당한 웬만한 병원균이 들어온다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약 안 먹어도 우리 낫잖아. 그치? 왜 그래? 우리 몸에서 천연 약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그 약물을 항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항체의 주성분이 뭐라는 얘기야? 단백질이라고. 그리고 항체의 주성분이라는 말은 뭔 문장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단백질의 기능 중에는 우리 몸에 방어작용은 병 걸렸을 때 낫는, 대항하는 작용을 방어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또한 단백질이다. 알겠니? 그래서 이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코로나 처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언제 때니? 4학년 때야? 꽤 오래 지났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물이 있었어 없었어? 준비가 안 됐잖아.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막 한참 떠든 게 많이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고. 그러면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어. 낫게 하려면 약물을 투입을 해야 돼. 근데 약물을 만든 게 없어. 그래서 초창기에 약물 중에 그 약물로 사용했던 게 뭔지 알아?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게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이 있어.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 왜 나았겠니? 이 사람은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대항하는 항체를 몸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이겨낸 항체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야.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의 피를 뽑아. 뭐냐면 항체가 어디에 있어?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항체만 추출을 해내. 그게 뭐야? 치료제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본격적인 약물을 개발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막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 일단은 이 사람들 살려야 돼.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뭐야?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피 속에 있는 항체를 추출을 내네.
그 추출한 항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주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 그러면 물론 그게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항체 또한 이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죽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코로나를 대응을 했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낸 거지. 어쨌든 항체가 그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페이지 96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빨리 풀자. 자, 1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탄소화합물을 찾아라. 누구래? 핵산, 단백질, 인지질. 인지질이 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문제 2번 탄소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질량비가 가장 높다. 다시 해서 우리 몸에 탄소가 무게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런 뜻인데 맞아 틀려?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물질은 물이야. 근데 그 물에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산소잖아. 고로 생명체에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야? 산소야. 탄소가 아니라. 2번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대. 맞아 틀려? 아까 선 그렸지? 그게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는 말이에요. 3번 탄소 화합물은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에 의해 긴 사슬 구조만 만들 수 있다. 겹사슬 구조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사슬 구조는 그냥 하나로 쭉 나열된 걸 사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가지 뻗어서 겹사슬 구조, 가지 달린 사슬 구조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긴 사슬 구조만 만드는 건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가능하다. 3번 OX를 해라. 1. 탄소, 수소, 산소로 탄수화물과 지질이 구성 원소다. CHO는 탄수화물 지질의 구성 원소다. 맞아 틀려? 맞죠? 2번 단백질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지만 핵산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없다. 맞아? 핵산은 아까 뭐였니? 구성 원소가 CHONP. N 있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3번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단백질, 핵산 다 기본 단위체 있어 없어? 있어요. 한 번 더 복습.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라고?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문제 4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의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무엇인가? 이 문제 못 푸는 학생들 많더라고. 왜? 해석을 못해서. 문장 해석이 안 돼가지고. 뭐라고? 자, 다시 봐. 최종적인 문제는 가가 뭐냐를 쓰래. 그지? 근데 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가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가래.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래. 그러면 오늘 배웠던 뭐 있어? 물이라든가 단백질, 지질 또는 핵산 또는 탄수화물 이런 것 중에 가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그림은 그 구성 물질을 이루는 단위체를 나타냈대. 이 그림 봤더니 얘 뭐야? 아미노산이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은 뭐의 단위체니를 물어보는 거야. 뭐의 단위체야? 답은 단백질이에요. 됐죠? 네. 문제 5번. 그림은 두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나타냈다.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을 했대. 그 중에서 기억은 빠져나오는데 기억 뭐예요? H2O 물이겠죠? 그 다음에 가는 이름을 쓰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야. 뭐야? 펩타이드 결합. 됐죠? 야, 혹시 단어 중에 폴리펩타이드 뭔 뜻인지 아니? 그치, 폴리라는 단어 접두사는 뭐예요? 많다, 여러 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는 얘기는 펩타이드 결합이 굉장히 많다. 결국 뭐야? 그게 단백질이라는 얘기지. 폴리펩타이드, 다른 말로 단백질. 문제 6번.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리고 뭐에 따라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또는 배열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입체 구조에 따라서 종류와 기능이 결정된다. 됐죠?
7번 단백질 기능에 대한 설명 OX를 1. 효소의 주성분으로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어때요? 맞죠? 이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의 성분이고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맞죠? 유전 정보의 저장 및 전달을 담당한다. 이건 핵산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머리카락. 머리카락, 당연히 단백질이 주 물질이에요. 됐니?